네,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서 우리 시장 하락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반등세를 줄 것인가의 기로 속에서 코스피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지만 코스닥은 0.14% 약보합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의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 10월 20일 만나봤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상승세가 좀 매섭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오늘장에서 3.8%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최고가 기준 상승폭 21.2%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때 이제 목표가를 5만 원대로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그 목표가는 여전히 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가장 좋은 종목군들은 원전에서는 뭐 투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전력 계통에서도 전력 설비주나 전선주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 종목이 주가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 있고, 실적이 약간만 변화해도 밸류에이션 변화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신규 매수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전력 계통을 전부 총괄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전력이고 예전처럼 한국전력을 적자를 내면서 끌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수력원자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면서 계약의 당사자의 모회사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전력시장의 전반적인 안정과 재무구조의 안정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한국전력을 신규 투자하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처럼 올라가는 날 쫓아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다시 또 조정이 온다면 저는 언제든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기존에 지시했던 목표가 5만 5천 원은 좀 상황을 보면서 좀 더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관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전력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겠고 최초로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 5만 5천 원은 향후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업사이드를 열어둘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발굴 이어가 보겠는데요. 헤드라인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신세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정의선 회장이 5년 동안 125조 원의 국내 투자를 집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뿐만이 아니라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성장치를 반영한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네, 일단 이번 뉴스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 좀 눈에 띄었던 것은 1차 벤더의 관세 부담을 내가 다 부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25%에서 15%로 떨어졌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뭐 조단위의 이익이 받기는 현대 기아차겠죠. 그런데 그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자신이 혼자 다 테이킹하는 게 아니라 1차 벤더들의 관세 부담을 지우는 형식으로 가겠다라고 한 것은 기존에 이제 이런 공급망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시장이 좀 어려워지거나 했을 때 뭐 단가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향후 미래 명분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하려고 하는 미래 사업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로봇 사업일 텐데 이 로봇 사업 쪽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1차 벤더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품고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뉴스는 오늘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걸 보면 조금은 미약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히 현대차 1차 벤더에게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중요한 뉴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뉴스에 대한 판단을 일단 시장에서는 좀 주가로 반영시키지는 못하고 좀 유보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회를 삼아서 전략을 더더욱 꼼꼼하게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먼저 공개하고 갈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차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종목 SL입니다. 자, 지금 SL이라는 종목 함께 만나보고 계신데 이전에 이사님께서 기아를 언급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6월 30일 조금 기간은 되기는 했는데 최고가 기준 32.9%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13만 원 선으로 당시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기아 오늘장에선 0.7% 강세 흐름 띄고 있거든요. 현대차의 125조 원 투자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대한 전략 한번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모두 이제 긍정적 의견을 밝혀드렸고, 그다음에 기아, 현대차의 모두 목표 주가를 추가적으로는 올렸는데요. 그게 이제 뭐 자동차 회사로서는 추가적으로도 올라가기 조금 힘들 수 있겠으나, 현대차가 지금 가려는 방향 속에서 로봇 쪽에 모멘텀을 더해보면 현재 주가는 좀 너무 싸지 않느냐. 코스닥 시장의 다른 종목과 뭐 동일 비교는 어렵겠지만 코스닥 시장에 로봇 붙어있는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해 본다면 현대차가 지금 자동차에서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로봇 쪽에 성장 모멘텀이 붙을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가장 이제 선호할 종목은 현대차가 맞고요. 근데 그 기아도 어떻게 보면 그 큰 틀 안에서는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측면과 또 전동화 측면은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있기 때문에 뭐 2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2차 목표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아마 각자의 취사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나는 안정적인 배당도 좀 누리고 싶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장기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을 찾고 있다는 관점에선 신규 매수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더 공격적인 목표 수익률을 원한다면 뭐 중소형주나 다른 종목 쪽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대차 투자 소식으로 선호할 수 있는 종목은 가장 그 앞단엔 당연히 현대차가 있겠으나 조금 길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아에 대한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SL처럼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종목들을 바라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살펴보고 계신데요. SL의 성장 궤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체크해보면서 적정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L 지금 부품주 가운데에서 그래도 현대차 투자 소식으로 가장 수혜가 큰 종목일 테니까 가지고 오셨겠죠? 네, 그 중에 하나죠. 일단 현대의 이름이 붙은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여러 기업들이 1차 벤더로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HL만도나 SL처럼 1차 벤더 역할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기업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라이팅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의 조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차의 조명이 이제 전기차로 가면서 혹은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차에 갔을 때 뭐 환영해주는 그런 라이팅을 비춰주기도 하고 내가 또 집에 갈 때는 뭐 굿바이 같은 사인을 날려주기도 하고 이게 하나의 이제 모듈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 모듈화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조그만 사고가 나서 이런 라이팅이 망가졌을 때 내가 물어야 될 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이 추세로 전체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지역별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외형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예전에 할로겐 램프 2개 달아줬던 그 상태의 마진과는 비교가 안 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마진율이 높지 않은데 관세를 받았으니까 마진율이 떨어졌을 텐데 어쨌든 올해 부여될 관세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지금 전액을 이제 물어주기로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4분기 실적 추정치를 더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올해 낮춰놨던 실적 추정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올해 전반적인 실적 추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SL의 이 폭발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될 수 있는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좀 짚어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들어볼까요? 네. 자, 일단 뭐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이 종목의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싸거든요. 예. 굉장히 싼데 이 싼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성장 부분. 그 중에서도 이제 멕시코 공장의 본격 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고급차로 가면 갈수록 이제 라이팅이 화려해진다고 했잖아요. 이 화려해지는 라이팅이 모듈 가격의 상승에 결부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제 독일 그 프리미엄사와 추가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런 조명 매출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종목이 통상적으로 보면 가장 높았을 때가 한 0.6배 정도, 지금은 0.5배도 안 돼, 0.5배가 아니라 5배 정도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프리미엄사로 공급이 늘어나고
현대차와 관련돼서의 매출도 늘어나는 상황으로 간다면 또 북미 쪽의 진출도 늘어나는 상황으로 간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한 7배 정도까지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약간 낮은 한 34,000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요. 목표 가격으로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밸류 수준이기는 하나 주주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해외 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반영했을 때 저는 뭐 P 0.7배 PER 한 7배 정도까지는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목표가는 내년도 EPS가 7,000원 정도가 컨센서스니까 한 4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좀 더 낮춰 잡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 한 3만 원 내외 정도를 일단 손절 가격으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SL 이제 자동차의 어떤 세대 변화로 인해서 SL도 역시 성장 곡선을 그려줄 걸로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매수 가능 구간은 3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로 42,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벤츠가 서울의 부품 구매 허브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인데요. 한국 전장기업들의 부품을 대거 탑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벤츠가 한국에 방문을 해서 관련한 뉴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소식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발굴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네, LG그룹과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많았죠.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최근에 이제 다른 회장들은 굉장히 뉴스 헤드라인에도 많이 보이고 네. 표면적으로 많이 보이는데 구광모 회장은 잘 안 보여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 정도, APEC 회의에서 뭐 전체가 모였을 때 정도, 그때 외에는 얼굴을 잘 안 보이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LG그룹이 향후 성장하려면 기존에 잘하고 있던 가전이나 TV 쪽에서는 추가 성장이 쉽지가 않잖아요. 중국과의 경쟁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추가 성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VS라든지 아니면 칠러 같은 이런 쪽에서 좀 더 성장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의 주력 회사는 어디냐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LG 그룹 쪽에서 가장 이제 맏형 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LG전자를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LG전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헤드라인에 뭐 대표의 이름이 많이 보이지도 않고 조금은 불신이 깊은 종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불신을 좀 씻어나가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지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고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최악의 한 해. 좋은 키워드는 아닌데 이 최악을 딛고 나서 그래도 해가 비칠 날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 그 부분 여쭤보겠고요. 두 번째는 신만전자라는 키워드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사실 LG전자는 올해 IT 종목 중에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탈출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저점에서는 꽤 올라온 걸로 보여요. 이 종목 저희가 5월 달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가 9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회복은 가능하다 정도였는데 지금 그 정도의 레벨은 낮고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이제 추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조금 확인을 해보면 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내년도 이익입니다. 4분기에는 이익이 더 나빠질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예. 그와 관련된 비용과 뭐 보너스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아마 4분기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4분기까지는 실적으로 전혀 기대할 게 없는데 그러면 2026년은 기대할 게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저는 지금부터는 최소한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SK증권의 추정치에서 보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 구조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올해 거의 다 반영하고 그다음에 뭐 TV나 가전 쪽에서는 추가적인 성장은 제한적이지만 나머지 분야에서 성장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VS 부분은 벤츠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좀 더 공고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LG전자의 밸류에이션을 좀 평가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좀 최악의 한 해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관점으로 첫 번째 키워드 풀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신만전자였어요. 사실 신만전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 LG전자도 이제 좀 신만전자 회복을 해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들은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LG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주가가 꽤 올라오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LG전자는 지금 본업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전이나 TV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지금
지금 흔들려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끌어올리려면 두 가지밖에 없죠. LG전자도 AI 관련 종목이야 라고 하는 걸 인식시키거나 아니면 VS의 성장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서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그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모두 조금씩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HVAC라고 해서 결국은 냉난방 공조라고 해야 되겠죠.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AI도 결국 열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 시장을 넓혀가겠다. 그래서 이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면 다른 쪽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아주 싼 수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방향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VS는 벤츠 CEO가 직접 와서 여러 가지 협력을 얘기할 만큼 LG 전장 쪽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듈로 묶어낼 수 있는 LG전자도 결국은 실적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면 주가는 4분기 실적 악화를 고려해서 매수 가격은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낮은 한 8만 5천 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제시하고요.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은 아까 얘기했던 요 밸류에이션 한 10배 내외 밸류에이션에서 조금 더 높게 본다면 내년도 실적 대비 PR 12배를 생각해 봤을 때 한 11만 원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목표가로는 11만 원 정도를 제시. 그래서 10만 전자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리스크를 조금 주의해 봐야 되는 구간은 7만 원 이하를 깨고 내려간다면 LG전자는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휴대폰 사업을 전개하던 시절부터 자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열심히 홍보해줬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좀 겪고 있는 LG전자인데요. 이제는 11만 전자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